이거 유튜브로 봤는데 아, 유튜브. 개 많이 맛있어. 안치환이 가수까지 또 안치환. 내가 뭐 쟤들 그림 다 갖다 왔어. 두시라고 그랬어. 에휴. 됐나? 네. 물을 조금 더 땡겨놓으세요. 드시고. 이렇게. 자, 말 들어와? 네. 이교수님 말. 자, 안녕하십니까. 이주천입니다. 들립니까? 네. 예. 이거 커피 없나? 하나 커피 더 마셔야 되는데. 잠깐만. 필요 없어. 없어요? 커피든 물이든지. 물 없어. 아까 다 마셨대. 커피든 물 없죠. 이빨. 커피 먹어보세요. 요새 저기서 그 정도예요. 저기서. 저에서 그냥 평균 한 찬? 그분 그분 계속 나오세요. 이 누구지 그죠? 누구야? 아, 이계성 씨는 매일 하고 뭐 10년, 10년간 1년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 2번. 어이구. 수요일, 금요일. 아이고. 그거는 뭐 어디 하는 데만 있으면 가서 하시니까. 해줘야지. 이제 공상 됐어요. 응? 공상. 지금 시작 준비해요. 지금 아직은 안 되고. 착공해. 철근 다 끝났고 뭐 착공 신고하는데 뭐 조금 시간이 걸려요. 수요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들어갈 거야. 두세 달 걸리겠네. 응? 석 달. 하여튼 총 6개월 잡던데 그 그 안에 끝나겠지. 요새 기술이 좋아가지고 어? 공사를 빨리 합니다. 기술이 좋아가지고 자동화 이런 게다 돼가지고. 아, 아파트가 안 팔려서 걱정이에요. 역시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완전 죽어버렸어요. 살아나고 있대요. 이제 전세가가 워낙 올라가지고 바닥을 치고 공사 비용이 지금 10억이 넘는데. 어휴, 매출 5천짜리? 매출 5천. 서울 수도 쪽으로 좀 가까이 오는 거지. 응? 더 가까이. 어디가? 아니 수도권으로 장소가. 강북 집이? 우이동. 우도니까 여기도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집하고 사무실 같이 쓰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케이. 준비되시면 시작할게요. 예. 시작할까요? 음. 네. 시작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큐. 외국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운의 손상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뭐 22대 국회가 이제 5월 30일부로 이제 개원을 하고요. 뭐 상당히 이제 큰 회오리가 칠 것 같은데 오늘 22대 국회 개원과 윤석열 정부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긴급 시국 진단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방송에는 원광대 명예교수이신 우리 이주순 교수님 나와주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거 오랜만입니다. 한 두 달, 석 달? 예, 됐죠. 뭐 총선 끝나고 지금 예, 맞습니다. 자, 우리 이 교수님은 뭐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많지만 유일한 자유우파 역사
사관을 가진 우파 역사학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 예. 예, 지금 이제 내일이면 이제 5월 30일 22대 국회가 이제 개원을 합니다. 이제 문을 여는데 아직도 좀 원구성이 합의가 덜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국회는 이제 국회대로 개원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예. 이제 범보수 자유파 진영에서는 이제 부정선거를 지금 싸우고 있는 입장이고 예. 이 부정선거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상해를 메고 집회를 하고 이제 부정선거 네, 아주 투쟁이 큰 상황입니다. 그 이번 이제 의석이 뭐 부정선거를 일단 제외하고 본다면 야권 범야권이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192석.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여당에서 이제 그때 이제 비례정당 이제 엉터리 비례정당 만든 합쳐가지고 108석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우리가 개헌을 할 수 있는 200석인데 8석이 모자랍니다. 저 국회 개원 우리 교수님 보시는 거 하고 뭐 그 정무 사정을 한번 정리 좀 해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상하기는 약간 지금 좀 10석, 20석 약간 질 줄 우리 예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상했는데 이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이 이제 사전선거의 의혹이 우려를 했는데 그게 현실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사전선거 이틀을 하고 3일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패배는 조금 예상했는데 참패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4.15 부정선거의 의혹의 재판이 아닌가. 그거 그대로 됐는데 국힘당과 윤석열 지도부는 대책 없이 방치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했는데 지금 어제 지금 그 국회 부의장이 이제 방망이 때리고 해가지고 최상병 특검이 이제 두 번째 이제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게 부결됐는데 이것이 이제 전국에 미칠 파장이 저는 만만치 않다 보는 게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만나가지고 이제 협치하는 식으로 갔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다시 이제 여론의 질타를 받고 깨지면서 강대강 구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강대강의 결론 이것이 진행이 계속된다면은 윤석열 정부가 플러스가 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려워지다 이런 전망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너무 강한 분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너무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았지만은 9월 10월경에는 미국의 대선을 앞둔 10월경에는 상당히 정권의 위기가 초래할 수 있다. 뭘 결론적으로 너무 일찍 이야기했는데 그런 말씀을 좀 하도록 좀 예. 이제 공교롭게 이제 미국 대선이 11월 5일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아는 이제 분석에 의하면 미국 CIA 뭐 관련해서 정보 너무 들어보면 이제 바이든 정부,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일단 윤석열 정부를 좌파 정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좌파 정부를. 그래서 김대중 시즌 2로 보고 있는데 김대중이처럼 대놓고 북한에 퍼주거나 이런 걸 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선이 김대중 시즌 2로 보고 좀 좌파 정부를 보고 있어서. 철저히 불신하네요.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는 민주당은 좀 좌파 성향이니까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관계가 그나마 원만하고 뭐 초기에 뭐 상당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노선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화당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 상당히 껄끄러울 것 같아요. 지금 제일 그게 문제죠. 그래서 지금 바깥에도 이렇게 이제 11월 미국 대선과 연계돼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나라 힘들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국회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이제 약 3분의 2, 192석인데 지금 108석 국민의힘 의석 중에도 제가 볼 때 좌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요번에 뭐 운동권 애들도 뭐 당 집어넣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여차하면 200석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순간적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가 지금 이제 백낙청이가 지령을 내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탄핵 그건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언제든지. 근데 그거는 이제 박근혜 때 한번 써먹었기 때문에 촛불 우리는 폭동이라 그러는데 지금 촛불 혁명이라고 해요. 촛불을 통해서 윤석열을 그냥 끄집어 내려야 된다. 이런 지령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 도화선은 뭐냐? 최상병 특검입니다. 교수님 그만 말씀하신. 지금은 이제 180석이나 그래서 모자라니까 이렇게 이제 부결이 됐지만 이제 내일부터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든지 이제 마음대로 이제 뭐 얘들 의견할 수 있다 보고 그 최상병 이 특검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좀 부가해서 설명드린다면 지금 국제정세 아까 언급하셨는데 예. 지금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11월달 선거 트럼프 행정부가 당선 출발 가능성이 확실한 거고 저는 9월, 10월, 11월을 우리나라 안보의 최대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제2의 6.25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렇게 이제 그건 미국 때문에 되질 수는 없고 제2의 천안함 연평도 사고를 김정은이 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저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밀고 땡기고 하다가 지금 쇼를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중국 카드냐 북한 카드냐인데 이란 카드냐 이거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제일 응하고 응답할 수 있는 게 김정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2연평도라든가 천안 사태를 일으키면서 한번 불을 질러버리면 지금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왜? 국내는 모든 것이 최상병 특검으로 해가지고 난리통 아닙니까? 그렇죠. 1차, 2차 전부 다 지금 말하자면 인진뇌란 전야예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럼 여기서 북한에서 뭘 빵 터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병 특검 막아라, 김건희 특검 막아라. 거기에 완전히 올빵돼 있지 않습니까? 올빵돼 있죠. 그럼 밖에서 치면은 아이쿠야 대책 없습니다. 북한에 드론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럼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했을 때 두 번째 이야기한다면 미군 철수 문제하고 북한 핵 문제하고 이제 사기를 치는데 김정은이가 뭐 트럼프 형님하고 같이 한번 사진 한번 찍자. 하노이든지 뭐 싱가포르든지 뭐 어디든지 가서 사진 찍으면서 또 미군 철수를 해라. 아니면 우리는 핵 비핵화 하겠다. 핵 동결하겠다. 이렇게 하면 지금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노리고 있어요. 김대중처럼. 이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은 내 마지막 소원은 노벨 평화상 권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 가졌지 않습니까? 결혼도 몇 번 했고 돈도 있고 노벨 평화상인데 그러면 김정은하고 사진 찍고 주한미군 철수 해! 안 그러면 돈 더 내라. 그러면 안보기가 처리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이제 제가 보는 시각은 이제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이건 뭐 아무리 도와줘도 고만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오히려 북한에 갖다 퍼져요. 미국은 몰래. 미국은 자기네 혈세와 자기네 젊은 청년들을 젊은이들을 이 멀리 대한민국까지 보내서 나라를 안보를 지켜주는데 반대로 대한민국은 돈을 북한에 퍼준단 말이에요. 쌍방울 케이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괘씸한 거죠. 야, 그래 돈 많으면 방위비 니네가 내, 아니면 니네가 방위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위비 협상 문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반대로 우리 안보를 압박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신 차리라는 얘기고 꼭 방위비를 높이라는 건 아닌데 사실 북한에 퍼줄 돈으로 방위비를 저는 우리가 다 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옛날에 공짜로 썼으면 이제는 해야 되잖아요. 이제 반반이지만 이 방위비를 우리가 전액 한 2조 정도 다 물면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이 더 많은 걸 줄 거라고 봐요. 뭐 이건 오히려 협상을 잘하면 그러니까 국회 이번에 떨어진 그 외무장했던 그 박진. 박진도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용인수를 실패한 게 나는 세 가지로 보는데 외무장관 겐시어 외무장관이 10년 넘게 했거든요. 통일할 때 동서 통일할 때 코리아 오로파 아닙니까? 겐시어 외무장관 독일 통일을 이룬 영웅인데 박진도 지금 더 해야 돼요. 근데 이만한 인물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트럼프의 외교적인 이런 딜이라든가 이런 협박 공갈을 이 용산팀 쪽에서 누가 이끌어내겠냐 이야기요. 그리고 또 이승만 기념관 건립한다는 거. 그 보훈처 장관. 그것도 정지해가 국회의원 하려다가 떨어졌죠. 그 다음에 한동훈이 그 법무장관 한다고 했다가 아무 실적도 없이 또 정치한다고 나왔다가 지금 개판됐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들이 뭐냐는 이야기라. 국무총리도 바꾼다 했다가 사람이었다 해가지고 지금 80만 노인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참 이야기가 한이 없는데 지금 우습게 됐어요. 지금 심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보수 우파 차원에서는 결혼 더 했잖아요,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를 그래도 비판하면 좌파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많이 자제하셨던데 그동안에 많이 자제하셨잖아요. 저는 뭐 2년간 참고 또 참만 비판 한 번 안 했죠. 아니 그 2년 동안 그거 어떻게 참았습니까? 입이 근질러서. 그래서 이제 참 힘든 것이 많더라 보니까. 지금 뭐 참고 있어야 될 상황이다 하고 저희는 판단했던 거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뭐 잘못 가게 되면 좌파들만 뭐 이제는 또 공산당 된다고 또 해 또 그리고 또 참으셨구만. 그래서 이제 일단 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부터는 목소리를 내야 될 시점이 오고 있다 제가 볼 때. 좀 늦었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우파가 구심점이 없어요. 그거 뭐 오래된 이야기예요. 90년 구심점에서 싸워서 떠들어서 뭐 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 범보수파는 사실 구심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었고, 자,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가 왜 이런 발언을 하느냐. 자, 대한민국이 아무리 해도 북한 퍼주려고 그러는데 반미 집회를 계속합니다. 고만지도 몰라. 근데 이 데모하고 집회하는 거를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얘기했더니 조용해. 그러니까 한반도를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은 북한이라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또 효율적이에요. 예? 핵과 미사일만 미국 입장에서는 관리가 되면 되니까. 자, 김정은이 어떻게 마음대로 하면 4분의 3이 새빨갛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범보수파 국민들이 저는 정신 차려야 된다 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 인사 문제 개판이잖아요. 개판이요.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에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사람이 그럼 새로 뭐 또 누가 올라왔어요. 새로 항상도 다음에. 예. 이 보수파 시민사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도 그렇고. 응? 그러니까 끼리끼리야. 따로 국밥이야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거는 좌파에서 배신자, 우파에서는 따로따로. 이거 저는 끝장 갔는데 더 심각한 게 어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국내 준사관, 그다음 그러니까 상사, 중사, 하사에서 중상사, 그다음에 위관들, 소위 중위, 대위. 그러니까 요 중간 허리가 9,400명 이상이 작년에 전역을 했어요. 허리들이 전역. 예, 전역. 아니 그 이유가 이게- 공약에서 후보실 공약에서 왜 병들 월급을 올린다고 그런 뻥튀기 공약을 하냐 말이에요. 실제 병력 올려줬고. 예. 그래서 그럼 누가 하사관 중사에 거서 그러니까 한 달에 최저임금도 안 되는 200만 원도 안 되는 180만 원 받고 누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군대 안 갔죠 윤석열이. 군대 안 갔죠. 예. 그러니까 그거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일개 사단 간부가 이게 준사관하고 위관들이잖아요. 소위 중위 대위. 그러니까 하사 중사 상사 핵심 이게 9,000명 이상 1만 빠져나왔다면 전역을 했다면 이거 허리가 무너지는 거지. 군대 훈련 누가 십니까? 그러면 군대 훈련. 나라 누가 지킵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최상병 특권까지 흔들어대죠. 예? 예. 이거 이제 군을 완전히 작살내 놓은 겁니다. 이거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국방부 장관이나 보수파의 엘리트 정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이런 거 하나 안 짚고 지금까지 넘어왔더라고. 근데 이거 심각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근데 이제 와 이거 뭐 참. 군대도 안 가고 군대도 모르는 사람이 검찰 그 빌딩에 20년 10년 20년은 그 빌딩에 갇혀 있잖아요. 검사들이. 예. 그리고 공소장을 저 사람 징역 몇 년 쳐넣어 죄 있는 거 잡아 조사해 하면 고급 경찰이거든 검사들이. 빌딩에서 공소장을 쓰는 것이 주특기예요. 그렇죠. 근데 군인은 필드에 가가지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야전으로 가서 필드 돌아다니면서 사병들 관리하고 해서 이 시야가 달라요. 국가 관리하잖아요. 그런 것이 사생관이. 근데 검사하면은 그 죄인들 감옥에 잘 쳐놓을 줄 알고 찍어주는데 시야가 너무 좁아요. 아니 그 도둑놈 잡는 거 자체를 안 하니까 그 주특기 사람이 그 주특기는 나는 명설하고 나는 김건희가 아름답게 청와대에서 용산에서 내려올 것이다. 대통령 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후속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 역사의 최악의 대통령.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나도 속고 우리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이럴 때 박근혜 이야기식으로 박근혜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그래 했듯이.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 지금 뭐 이거 어떡할 이거? 저는 이제 걱정이 이게 뭐 남의 이야기 하듯이 해서 들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당면까지. 아니 지금 2, 3개월 전에 그러니까 국가 안보가 직결돼 있는 문제야 이게. 아니 예를 들어서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도발한다면 이란이 이스라엘 도발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하마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중동 전쟁에서 이란이 움직이는 것이 푸틴하고도 연계될 수가 있어요. 푸틴하고 협력단체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을 도와주는 지원사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김정은이가 정신이 돌았다는 말도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해서 사이트페이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공무원이든지 따라든지 어떻게 해줄게 해가지고 사탕발림이 넘어간다면 푸틴을 도와주기 위한 원격 작전으로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 대책이 없어요. 원래는 이게 2년 전에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북한이 대한민국 침공한 거예요. 그런 시나리오. 예. 있었는데 이제 이게 잘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뭐 중동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실제 이제 북한의 기술이나 전술이나 무기가 하마스에도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러시아에 지금 이제 북한제 무기가 몇달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그게 핵심은 무기만 간 게 아니라 저는 북한의 특수군들이 거기 가서 실전 전쟁 연습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노역자로 가다 이제 위장해가지고. 위장해서 전쟁 연습하는 거예요. 아니 월남전에서도 그 땅굴 파니까 메이드 인 노스 코리아 호미가 발견됐대. 너한테 좀 그리고 땅굴 부대도 가서 많이 받고 직접. 사실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참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제가 몇 번 저번에 방송했거든요. 그러셨구나. 이런 내용이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했지만 미국과 나토는 사실은 신무기 최첨단 무기를 테스트장으로 썼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사실은 서로 간에. 틈을 이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전쟁 무기도 테스트하고 전쟁 훈련도 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실전 경험을 지금 어쩌면 러시아와 하마스가 할 수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6.25 전에 48년 건국해가지고 50년 6.25 전쟁 터질 때 그 2년 동안에 49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6월달에 미군 철수가 있었잖아요. 네. 49년.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는 뭘 했습니까? 반민특위 친일파 청산하러 가지고 6개월 동안에 난리를 떨었어요. 막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 그걸 보고 김일성이가 이때다 해가지고 치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제 예? 지금 국회가 그 꼴이에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이제 20내부터 이제 국회가 개원되는 예. 이 상황은 제가 볼 때 이제 21대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죠. 예. 자,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준석, 예. 그다음에 조국 예. 이 둘 감당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제 개인적 원한을 진 사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개인 감정이 굉장히 깊고, 그다음 이재명은 이제 이거 범죄자한테 못 잡고 있는 거고. 어쩌고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이하고 딜을 하려다 지금 실패한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조국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이 국회 감당하기도 힘든데 지금 백낙천의 지령이라고 나온 자료를 보면은 자 탄핵보다는 퇴진을 시켜라. 촛불 혁명을 통해서 예. 이게 진정한 민중의 힘, 민중에 의한 민중의 지배. 이게 진정한 공산혁명에 가는 길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민중에 의한 민중의 지배. 촛불혁명, 제2의 촛불혁명을 하라고 지금 얘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좀 부차적으로 좀 설명드린다면 예. 지난번 토요일 날 예. 그 안치환 좌익 가수 그 안치환 알죠? 예, 알죠. 기타 듣고 와가지고 1시간 내내 노래 부르고 난리 떨었거든요. 촛불 집회 왔어요. 이재명하고 옆에 조국이 앉아서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멋진 걸 했는데 예. 작년에 비해서 숫자가 헬리콥터에서 그걸 찍었더라고. 숫자가 이런 많은 걸 과시하기 위해서 드론을 했겠지. 작년에 비해서 모인 숫자가 2배, 3배입니다. 모인 숫자가. 그러면 민심이 악화됐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19 내지 20%로 10%로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졌죠. 재단 이전으로 해가지고. 그렇고 지금 이 백낙천하고 이 좌익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이겁니다. 박근혜 최순실해가 탄핵해서 재미를 봤잖아요. 예. 근데 왜 지금까지 탄핵을 말을 안 했냐 하면은 탄핵의 국민들이 진절머리가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알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을 똑같이 재탕하는 것은 역습받습니다. 예. 그래 카운터 어택을 받기 때문에 노무현 탄핵처럼 역공을 받기 때문에 이제 탄핵이라는 말고 퇴진으로 하자는 겁니다. 장애로 내려도록. 그러면 외곽으로 해가 빙그리 특검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 지금 밤에 보면은 밤도 안 하고 이제 그 촛불을 안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탄핵을 노골적으로 덜 하는 것이 얘기하고 있잖아. 예, 지금 슬슬 조금씩 나오는데 조심스러운 것이 최순실 박근혜 탄핵의 역풍을 안 맞으려고 굉장히 작전상 모션을 취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더 퇴진이든지 탄핵이든지 이제 말하자면 그 최상병 특검이 거부된 것이 탄핵 퇴진 명분을 어떻게 더 쌓느냐 그 좌익들이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의석은 200석 이상 언제든지 확보됐고 예. 이 탄핵 가지고는 좀 국민들이 식상할 수 있으니까 예. 지금 이제 윤석열의 약점이라든가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이 해병대 최상병 부분 예.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데 얘들이 여기서 이제 이 특검을 통해서 다 까발려가 치부를 드러내고 또 김건희가 치부 드러내고 여기서 이제 불을 붙이는 거죠 이게. 응? 지금 이제 이탈자가 좀 덜 나온 게 이번에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 1년, 2년 남았으면 어떠면 이 특검이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예. 3년 남았으니까 기관장이나 은행장이나 공기업들 아직 인사가 남아있어요. 인사가 남아있으니까 이거 떡국물 생각하는 국힘당 멤버 타락자들은 그걸 또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서 아직은 반란할 때가 아니다 하면서 지금 계속 지금 눈치 보고 있고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탈이 난다.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쟤네들은 계획이 너무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이번 이제 윤석열 빨리 끄집어내려고 먼저 대선은 어차피 이재명이 하고 예. 차기는 이재명, 차차기는 조국으로 이게 라인이 정해졌다 그럽니다. 그럴 수 있네요. 그래서 예. 둘이 안 싸우고 예. 교대가 순번으로. 예. 그래서 이게 정리가 교통 정리가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이 국민의힘은 어떠냐? 네. 자 한동훈이 지금 뭐 전당대 출마하냐 마느냐? 그 시끄럽더요. 예, 그다음에 유승민이 또 있죠. 예, 유승민. 그다음에 안철수 있죠. 예. 원희룡. 원희룡이 있죠. 오세훈이. 그다음에 오세훈이 있죠. 예. 그다음에 홍준표 있단 예. 말이에요. 예. 이게 통합이 되겠냐는 게. 이게 완전 전국 시대네요. 국힘당 내 전국 시대. 근데 아니 한동훈이가 지금 여론조사 1등, 2등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 한동훈 관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이제 뭐 총선을 통해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람이 너무 지식이 뭐 얕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삐리는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얕다. 예? 아니 얕다는 차원이 아니라 저 삐리는 난다고. 난 예술이라고 봐요. 정치적 예술이라고 봐요. 그렇게 보더라고. 52인데 예? 52 나이면 법무부장 할 군번도 아니에요. 법무부장 군번도. 네. 대법원장 법무부장 할 군번도 아니에요. 나이가 따질 필요는 없는데. 아니 근데 캐리어가 법무부장 보면 60 갑자기 넘어가서 하지. 지검장 검사장 해가 축적을 쌓고 하지. 그 윤석열 총회해가지고 엎어치기로 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사단 자기네끼리 해먹다. 윤석열 사단으로 해가지고 한 것이지 병력으로 뭐로 한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지지율도 안 올라가고 지지 없는 거예요. 개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 군대에서도 사단장이 소대장이랑 중대장 임명할 때 소대장 해가 공을 세운 사람을 승진이가 중대장 시키잖아요. 예. 중대장이 연대장 시키고 그 급이 있는 거예요. 선배 기도 있고. 예. 자 여기 이제 서울시장 오세훈, 대구시장 홍준표 뭐 당에서 이제 정치 원한서 지금 노리고 있고 원희룡이도 노리고 있고 일단 유승민은 이제 좀 이제 윤석열과 이제 반대편에 서 있는 거고 뭐 이게 지금 몇 파전 되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파벌이 시작되지 않겠나 봅니다. 가을 되면 본격화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걱정이 자 좌파 뭐 진보나 좌파들은 단일 대우. 지금 이재명 다음에 조국으로 라인업이 됐네요. 쟤네들은 각자 예. 노선 투쟁을 하더라도 막판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호루라기를 불면 유나이티드 구심점에서 유나이티드 프론트 구심- 홍전선으로 네, 구심점에서 호루라기를 불면 쫙 해치 모양입니다. 정리가 됩니다. 말 안 듣는 뭐 몽둥이를 뭐 몽둥이가 있는가 보죠. 몽둥이가 그냥 하나라로 보내잖아요. 하나라로? 그럼요. 전답으로 봤잖아. 예. 박원순도 보고 좀 전답으로. 했잖아. 예. 그래서 이제 저쪽은 말 한 사람 보내버리니까 바로 집으로 뒤에 얘기 있네요. 집으로 그러니까 집을 떠나라 해버리니까 그래서 저쪽에는 구심점이 있다. 저쪽에는 쉽게 말해서 무서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맞아, 군기가 잡혀 있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군기가. 예. 우리 군이 군기가 있다시피 아니, 세상이 그러니까. 무서운 곳이 있고 무서운 사람이 아니 그 있잖아요. 해방 전국에서도 그 박헌영이가 음. 모스크바 3.3 회의 때 좌우이 전부 다 반대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11월 말에가 1월 달에 해가지고 이북으로 넘어갔어요. 네. 그러다가 오더니 갑자기 찬 타고 돌아가지고 남로당 모두가 찬 타고 돌아섰어요. 야, 이 군대가 스탈린 군기 그러니까 이게 일사불란하다니까. 저쪽은 그 전통이 있는 겁니다. 예. 전통이. 예. 근데 이 보수판이 하는 데는 예. 이게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지금 무너지면서 완전히 아사리판이 돼가지고 구심점이 없습니다. 목소리 큰 놈이 대장이고 욕 잘하면 대장이고. 아니 방금도 다 자유당인데 자유는 내 멋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유도다 뭐 민주당, 자유통일당, 뭐 자유무슨당 자유가 유행병 아닙니까? 자유는 내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군기 안 썼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뭐 각자 하는 것도 좋은데 예. 이게 뭐 연대를 해야 될까 중요한 사안에서는. 거기 이제 욕심 생기잖아요. 살이 사요. 욕심, 이게 안 돼요. 욕망.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에 그 느낀 게 뭡니까? 이번에 대선에서 출전하셨는데. 그건 이제 간단하게 좀 얘기하면 소감이? 좀 이제 또 저를 공격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객관적으로. 제가 이제 볼 때는 예. 저는 이제 범보수 우파가 상황이 이래 돼 있으면
합치다 붙인 거예요. 구심점을 만들어야 된다. 구심점, 예. 그랬는데 예. 지금 구심을 못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예. 자유당 대표지만 당을 4년간 끌어오다가 계급장을 떼고 원래는 합당 둘이 이제 공동대표 한다고 해서 나갔는데 예. 또 그때 바뀌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계급장을 떼고 합당을 해줬어요. 예. 근데 이제 실제 합당 합의 과정이 전혀 지켜진 게 없고 예.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자유당에서 젊은 친구들이 예. 상당히 좀 화가 나가지고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 그리고 이제 자유통일당도 지금 보니까 좀 시끄러운 것 같고. 내부적으로. 네, 정리한 거. 후유증이네. 예. 저 선거 후유증. 예. 그래서 하면 이제 자유민주당은 지금 압수수색까지 들어오고 대표하고 몇 사람이 지금 피해자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전부 선상위가 했다고 자꾸 누가 공격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오늘 또 누가 혹시 보신 분 계시는지 말씀드리는데 제가 진짜 다 내려놓고 합당을 자유민주당과 했고 그 과정에서 뭐 돈이 없다 해서 진짜 손가락 빨면서 총선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가로와 스테레오스에서 체장님 때문에 체장진단 받아서 치료를 계속 한 달 받아서 아이고. 누구를 지시해서 뭐 고소를 하거나 뭐 할 수 하나도 없어요. 예. 제가 그 공천원금 뭐 1억 6천 부분을 받기 때문에 이거 받으면 안 된다 불법이라 그렇게 말렸는데도 자기네가 강행을 했고 뭐 자기네 다 저질러 놓고 저는 막 다 도와주고 말려주고 이래줬는데 이제 와서 가만히 있는 저를 가지고 뭐 고소를 지시했다 고소를 했다 왜 거짓말 하는 거야. 시간 지나면 다 밝혀질 건데 저는 아무것도 지금 다시 말하자면 고소나 누구를 사주하가 지시한 적이 하나도 없다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질 거다. 그리고 잘못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를 음해하신 분들은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우파가 70대 이상 선배들이 후배들을 키워주거나 끌어주는 게 없어요. 다 지욕심이야. 제가 볼 땐 지금 큰일 난 거죠. 정부마저도 이 상황이고. 그럼 이제 가을 되면 더 악화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어젯밤에 어젯밤에 혹시 그 비상 경보 받았습니까? 스마트폰? 뭐. 어젯밤에 네. 한 11시쯤인가 비상 경보가 올렸어요. 왜? 북한에서 뭐 날아왔다. 아, 그럴 수 있어요, 앞으로. 지금 어젯밤에 뭐 뉴스도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막 소리가 비상벨이 울리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북한에서 미학이 무슨 뭐 물체가 넘어왔다. 드론. 네. 이제 뭐 비란지였든지 모르겠어요. 뭐. 아니, 드론이 좋은 비행하면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 정도 군에 자기가 떨어진다. 이거 뭐 개판이 되면 이거 지금 첨단화를 아무리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첨단화 아무리 해봐야 사용할 사람이 아니, 있는데. 어젠가 국회 특검 관계 해병대 전역한 사람들이 들어갔습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게 부결되니까 이 해병대 전역 팬들이 화를 냈다 그래요? 왜 특검 실시를 안 하냐고? 그러니까 국힘당하고 해병대 전역 용사들하고 이것이 의견 분열이 됐다네. 군이 참 군하고 집권 세력하고 이 분열은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행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요즘 비판하기 이전에 좀 먼저 해야 되는 게 네. 진짜 책임 있는 자유우파의 지성인들이라면 네. 뭐 서울대 나왔다 엘리트 자랑만 하지 말고 자기가 뭐 검사 출신이나 자랑만 하지 말고 하여튼 진짜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되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여야 합쳐서 국회의원들 공천한 국회의원들 학력을 보면요, 판사, 검사, 변호사 스카이 대학이 주력으로 이루고 있어요. 근데 나라가 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개판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검사 정치인들, 검사 출신 정치인들, 진짜 문제예요. 나라 완전히 지금 깽판 만드는 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법잣대로만 계속 싸우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정원도 이청용도 총선을 앞두고 멀쩡한 걸 갖다가 차차하면 되는 걸 갖다가 왜 일을 만드느냐 말이에요. 이 의대 부분은 지금 네? 좌파들이 공산혁명의 가장 걸림돌이 엘리트층이잖아요. 네. 의사들이 능력 있고 똑똑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거 함정이 걸렸네. 그런 걸 물어 뜯리는 그죠? 거죠. 이걸 안을 냈는데 네. 윤석열이가 뭣도 모르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 좋네 해봐 2000 해? 2월 6일 날 그래 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 걸려 있으니까 네. 참모들 있을 거예요. 카카 이걸 증언 이렇게 쏘면 이것이 그냥 노조 파업 작전 잡듯이 이것은 국민을 전환시키고 의사를 내려해가지고 프레임을 치우면은 뭐 할 수 있지 않냐. 이거 약이 들어간 게 아니면 잘못 약 쓴 거야. 뭐 그렇죠. 여론을 저로 돌리는 거죠. 다른 쪽으로. 우리 김건희 특검 막말 살리려고 나라가 지금 어려워져 이래 버리죠.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문제는
뭐 윤석열 자기도 문제지만 국가가 문제고 보수 자유우파 애국자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지금 뭐 부정선거 싸우는 것도 중요한데 더 심각한 게 안보가 지금 다 무너졌다. 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어제도 서울 전역에 예. 비상경보가 떨어졌지만 북한은 반드시 뭔가 할 거라고 봅니다. 교수 말대로. 9, 10, 11월 예. 제일 위기입니다. 9월, 10월 진짜 위기가 예. 있어요. 지구촌 전체가 지금 예. 전쟁으로 들썩거리고 아 지금 있는데 전쟁 파다인데. 지금 이제 상당히 위험하다 보고요. 예. 여기서 작년에 벌써 그 전해부터 이제 뭐 2,000명, 3,000명 계속 늘었는데 자 하사관, 중사 상사, 그 다음에 중위 대위급이 9,000명 이상, 약 10,000명 이상이 작년에 전역을 했으면은 일개 사단이 지금 무너진 겁니다. 지부만. 그럼 이거 중간 혈칭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럼 전쟁은 누가 나라 누가 지킵니까? 첨단화 좋아, 무기를 누가 다뤄요? 이 사병은 지금 복무기한 짧잖아요. 예. 이거 뭐 사병들만 사격 올려준다 해놓고 지금 최상병 특권 갖다 붙이지. 엊그제 또 뭐 군기 훈련하다 또 사망했잖아요. 군의 사기를 지금 완전히 밟아뜨렸어 이게. 미국에서도 CIA 쪽하고 저 헤리티저 이런 저 안보 전문가들이 한국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금 몇 번씩 나와 있어요 지금 보고서가.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좀 걱정이 이거 이제 비판도 좋지만 저는 늘 강조하지만 지금이라도 의식이 있는 진짜 애국자들이 구심점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 봅니다. 뭐 공동 지도 체제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 대안을 좀 짜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저 뭐이자 하면은 저 사람 선거 때도 그랬잖아요. 저 사람 빼고 하면 합당하겠다. 저 사람 빼고 하면 왜 조건을 다냔 말이야. 애국하는데. 그렇잖아요. 조건 달잖아요. 저 사람 믿고 싫으니까 내하고 생각 다르니까 저 사람 빼고 하면 뭐 하면 하겠다. 근데 그게 되냐고 그 조건 다는데. 예. 안타까워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제 우파 군소정당들도 문제가 있고요. 예. 제가 볼 때는 70대, 뭐 나이를 그으면 죄송한데 어쨌든 좀 70대 이상 선배들은 애국하신다면 이제 좀 이성 무탄하고 50, 60대에서 젊은 후배들을 좀 발탁해서 앞장 세우고 70대들은 뭐 90대 역할을 좀 해주면 되잖아. 병풍. 응? 그렇게 해서 이 전열을 가다듬어야지. 지금 전부 각자 싸우고 있어요. 부정선거 싸우고 있고 뭐 해가지고 관심이 없어요. 국가 안보는 지금 빵국가 허리가 또 절단하는데. 지금 이렇게 허탈해가지고 멘붕 상태로 와가지고 뭘 생각 안 해요. 모이면 이제 부정선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투표 없애자. 그럼 다른 사람 또 이래가지고 나 다음에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 안 들으면 이제 좌파로 몰거나 이제 네. 적으로 주장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라는 안 나오고. 네. 그래서 이게 그 리더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울타리를 만들어요. 부정선거 싸우는 거 따지는 거 좋아요. 근데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자기네하고 생각이 다른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식인데 지금 방산이 폴란드라든가 우크라이나 쪽으로 지금 팔리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총선에서 이렇게 땅고 나버리니까 참패하니까 동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이게 동력을. 그리고 EU나 미국 쪽에서도 이제 초청장이 일단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권은 작전이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은 해외 순방 외교가 아니라 관광 외교가 아니고 작년에 2개월, 3개월을 파괴했었어요. 너무 많이 500억을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많이 했다. 우리 작년에 이야기했잖아요. 너무 지나치다. 허리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걸 방치하고 지금까지 해도 작년에 2개월, 3개월 밖에서 두 양반이 있는데 비용이 500억 이상 날아갔어요. 500억 이상이 600억이라 그랬대. 그랬는데 군수 방산을 지금 8일을 했는데 EU에서 다른 이야 보고서가 나오는 게 이게 자꾸 공장 돌아가고 이게 돌아가야 무기도 하고 대안이 되잖아요. 그게 삐끗삐끗거리지 버리고. 자 이제 뭐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이제 국외적으로는 미국이 가장 혈명이 미국이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다 할 텐데 11월 5일 대선이 있고 지금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률이 높고요. 그랬을 때 트럼프 정부는 윤석열 정부로 미국 자체가 지금 좌파 정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껄끄러울 거다. 위기가 지금 또 닥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은 지금 이 약점을 절대 이제 놓치지 않을 거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동, 그 다음에 대만, 중국, 이제 한반도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이 상황에서 총선에 참패를 했습니다. 한동훈이가 지금 애송이 같은 뭐 젊은 친구가 나와서 설치다가 자 그래서 이제 국힘당은 지금 한동훈, 유성민,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뭐 한 5-6개 파벌이래요. 제가 볼 때 이거 합칠 수가 없어요. 대선이 오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오합지졸이다. 그래서 이제 이 정당 정치가 실패를 하니까 지금 우리가 뭐 광장에 와서 집회를 하잖아요. 자, 근데 교수님 보시는 건 지금 촛불 세력은
질서 정연하게 세력화가 늘어나고 있더라. 아, 맞아. 네, 그 다음에 이제 백낙청 이제 자에게 대부라는 지령이 해서 최상병 특검을 도화선을 삼아라. 그렇게 해서 탄핵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굳이 탄핵까지 갈 필요 없고 그건 마지막 수단이고 이 특검을 통해서 치부를 드러내서 제2의 촛불 폭동, 촛불 혁명을 준비하라고 지령이 나옵니다. 그 뜻이 뭐냐? 진정한 자기네 말하는 민주주의입니다. 조선 민주주의, 공산화죠 우리가 볼 때. 진정한 민중의 힘은 민중에 의해서 민중이 지배한다. 그래서 이 촛불 혁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이걸 공산화의 도구로 쓰겠다는 거죠. 그럼 이 상황인데 이제 뭐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대안을 좀 우리가 오늘 잠깐 얘기하고 끝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2차 민중민주주의 네. 혁명이 지금 진행 중이고 지금 시동이 브레이크, 네. 엑셀레이터가 지금 막 브레이크가 아니라 엑셀레이터 지금 가속화가 지금 고속도로로 지금 막 진입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이가 참모들한테 조기 집권 플랜을 만들어갖고 지금 작전 지시처럼 냈다고 합니다. 저 정도 머리 통수면은. 그래서 끌어내리든지 빅딜 해가지고 아마 개헌안, 대각제든지 뭐 4년 중임제로 해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내고를 한번 걸 수 있다. 시간 버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는 강경책으로 장에서는 제2차 촛불 혁명으로 밀어붙이고 또는 이제 그 공약을 이번에 뭡니까? 연금 개혁 했죠. 그래서 중산층, 보수,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좀 더 부드러운 좌익의 법안을 저는 만든다고 합니다. 양동작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윤석열에게 실망했던 사람을 끌어안기 위해서 이제 믿게 던지는 것이죠. 그런 양동작전으로 해서 하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보수는 저는 그래 봅니다. 누리 이야기지만 지금 그 5-6명 이 지도체제 이 정시돼 가지고 합의가 안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내분이 되면서 어떤 한 사람을 밀어주는 그런 것도 안 돼 있어요 지금.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평양에 김구시에 갔을 때 정당 시민단체 연석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파에 모두를 털고 우파의 정당 제 시민단체에 연석회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당 지금 국민당이 너무 이 눈높이가 높아요. 왜냐면 과거에 우리 쓸데없이 아니 2년 3년 동안에 태극기 집회 때 국회의원들 당선인과 한번 제가 커피 사라는 게 아니고 한 번도 나와서 당신들 수고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당권 잃어버린 황교안 씨는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뭐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홍남기 대표님께서 이거를 우리게 제 정당 시민단체 연석회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심탄회하게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뭐 좋은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노력을 한번 같이 해보시죠.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이게 이제 뭐 시한폭탄 같아요. 한반도가 뭐 늘 그래왔지만 이거 더 심각하다. 왜 그러면 이 군의 핵심인 그 하사관, 그 다음에 그 위관들, 하사, 중사, 상사, 소위, 중위, 대위, 그 다음에 상사, 대위가 많이 나갔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군의 비전을 상실하고 이 9,000명 이상이 나갔다면 이거 완전히 허리가 좀 무너진 겁니다. 때문에 이거를 왜 대통령이 지금까지 방치했냐?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첨단 무기가 도로더라도 이걸 사용할 수 있다면 노련한 숙련 그 기술자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다 무너졌어요. 이 안보가 지금 치명적이고 트럼프 정부도 이제 반공주의자니까 이제 우파 정권이니까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어떤 태클이 돌을 수도 있고 지금 뭐 김정은이 하고 얘기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반도를 뭐 좌파가 4분의 3을 장악했으니까 여기 대한민국에 우파가 없는데 미국 입장에서 핵과 미사일만 통제되니까 김정은이한테 얘기하니까 나만이 조용해 대모하던 게 통제가 되니까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그러니까 우파들이 진짜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교수님과 똑같이 어쨌든 좌파들은 구심점이 있는데 원탁에 지하 조직이 있고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고 중국 공산당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분열하지만 애국심이 있으면 돼요. 자기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제가
다 그랬어요. 합당을 하는데 당대표직을 잘 안 내려놓으라 그럽니다. 제가 내려놓으니까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예. 제가 욕심나서 내려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해야 되고,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예. 자, 위기입니다. 미국은 북한을 언제든지 오늘 밤에도 정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준비가 돼 있어요. 예. 미국하고 빨리 상의해서 북한을 선제 타격하기는 좀 그렇고 전면전하기는 하고 북한 김정은과 지휘부를 참수하는 예. 그러니까 원포인트 타격이죠. 참수 작전을 통해서 김정은과 지휘부를 도려내라. 그래서 실제 그렇게 되면 계엄령을 발동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회가 이 계엄령을 해산시킬 명분이 없습니다. 전시상명입니다. 그래서 종북의 원점, 주사파의 원점, 종북의 원점을 타격하라. 저는 참수하라. 예. 이걸 카드를 꺼내야지 본인도 살고 나라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은 자유우파에서 거구라고 소리 듣는 사람들을 다 만나라. 불러서 거구 아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애국자입니다. 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잘났다고. 그러니까 대도 않는 놈들만 네? 불러가지고 상하에 끼고 앉아서 개판 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자기들은 공천을 주는데 우리 들어가가지고 커피 한 잔 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말 망한 거예요. 정광훈도 저 용산 불러가지고 커피 한 잔 하면 비료 쌉니까? 근데 이제 그건 커피 한 잔 먹이면 더 큰 소리시니까. 자, 그래서 진짜 애국자들을 찾아서 만나야지. 지네끼리끼리 술친구끼리 뭐 서울대 친구끼리 뭐 검사끼리끼리 만나가지고는 검사들끼리 다 해먹었잖아요. 거짓골을 못 면합니다, 나라가. 근데 이거는 본인만 망가지면 다행이 아니라 나라 국가가 자체가, 망가집니다. 나라 자체가 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위기가 지금 와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점점 역사가들이 평가하기를 대한민국의 최악의 프레젠트라고 기록될 수가 있는 직면에 처했어요. 그 데이터 노화에서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모든 대통령들이 진영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수치가 있잖아요. 좌파든 우파든 진영이 있어서 그 카바해줬는데 네. 여기는 원래 좌파였다가 싸움 나서 넘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좌파도 우파도 아니야 지금 스탠스가.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좌우에서 레퍼트 라이트를 다 맞으면 좌우에서 체하게 되는 거죠. 샌드위치 되는 거죠. 세 체하게 돼요. 근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좌파들은 이용을 하고 나중에 또 문다. 전두환 대통령 보세요. 양보하고 문을 딱 치고 좌파들 민주화 세력에 지금 목이 물려서 돌아가시고도 지금 몇 자리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명심해야 되고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살고 나라도 살리려면 더 우러와야 된다. 확실한 우파의 자유우파의 생각을 가지고 미국과 상의해서 빠른 시간 오늘 밤이라도 북한의 종북의 원점을 제거하는 그 작전을 돌리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 미국 전공자이기 때문에 군사 외교 전문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전쟁 방식이 예정하는 경우 아니면 선제 타격 안 합니다. 예정하는 경우 아니면 그러면 북한을 미국이 타격하려면은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명분은 한국 사회가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도발하면은 카운터택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명분은 사실은 지금 몇 년간 충분히 쌓여있고요. 그렇죠. 충분히 쌓여있고 지금 이제 선제 타격이냐인데 이건 타격이 아니라 원포인트 제거입니다. 그냥 참수작전.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과 그 지휘부를 참수하는 거죠. 특수부대가 가서 이제 우리의 이제 뭐 707이나 아니면 델타포선에서 비밀리에서 준비가 다 돼 있대요, 사실은. 그래서 그 지휘부를 도려내면 저기도 저항을 못 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 답답하신 분들은 용감한 군인이 군사혁명 일으키라 그러잖아요. 무기 들고 너무 꼼짝 못할 거라고 달려드는 놈도 없고 막을 놈도 없을 거라고. 미국이 그렇게 하려면은 자기 이제 피해를 각오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가 올 수 있는 베네피트, 이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제공을 제시해줘야 저는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데 바이든 정부 이제 부시 아들 부시가 그 대량 살상무기 이란 때렸잖아요. 그때 그 재임 성공했잖아요. 전쟁 중에는 바꾸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우리 뭐 그런 농담을 지금 많이 쓰는. 그리고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종교계. 종교계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대형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이 종교계가 꼼짝도 안 했습니다. 다만 항의한 건 저항한 거는 코로나로 해가지고 교회에 마스크 끼게 하고 이제 간섭하니까 그거 간섭하지 마라 까지는 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 신학 박사님들 이 정치 종교의 분리로 해가지고 헌법에 보장됐다 해가지고 나라가 깽판되는 것을 방관했습니다.
방광을 넘었었죠. 넘었었고 네. 사실은 이제 김일성 교실에서 네. 이제 김일성의 제일 북한은 말 갔다 갔다 아니 했잖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네. 제일 쉬운 게 선임 중되는 거하고 네. 목사 되는 게 제일 쉽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 가서 뭐 성경 지키고 뭐 이렇게 하면 뭐 그냥 목사야. 뭐 정명수도 유지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머리만 깎으면 선임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종교계에 너무 많이 침투했고 아 진짜 불교계 새빨간금이나 새빨간 전주계. 침투계. 불교계 이건 뭐 우리나라 지금 네. 곳곳에 다 침투됐기 때문에 북한은 많이 들어가잖아요. 북한에. 그래서 제일 심각한 그래서 뭐 심지어 애까지 낳았다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20몇 년을 보면서는 새빨개요. 전 분야가. 그러니까 이거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기회가 왔다는 거죠. 누가 이제 계엄령 선포하라 그러는데 계엄령은 국회가 3분이니까 명분이 없으면 해봐야 국회가 해산시키고 풀어야 돼요. 해지를 해야 돼요. 아니 보고 저 스마트폰 때문에 정보 빠져나와서도 안 된다고 설도 있어요. 스마트폰 시대라. 국회에서 해지하라면 해야 된다니까. 근데 네. 이 북한의 원점을 타격하면 나는 타격이 아니죠. 제거를 하면은 전면전이 아니라 참수 작전을 통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데 바이든 정부도 연임에 성공하려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변수가 있겠다고 보는데 윤 대통령이 진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살리겠다. 그래야 자기도 산다는 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자기 목숨 버릴 사람이니까 김건희 여사 꽉 끌어안고 사랑의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대한민국 국가 운명보다는 여성의 치마폭에 쌓여 있는데 예? 나 이런 말 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하게 하지만 내 인생 후배인데 내가 보기엔 어려워. 제가 아직 지금 큰일 났어요. 나라 운명을 지키겠다니까 목숨을 걸을 생각해야 되는데 나누라의 사랑의 치마폭에 쌓여있는 형국이에요. 어쩌면 좋습니까? 참, 이거 뭐 우리 국민들의 복이지 뭐. 국민들의 우리 운이 대한민국 운이에요. 예. 더 어려운 시절을 겪어야 됩니다. 두고 보세요. 이제 뭐 저는 그 어려운 시점을 오고 있다고 가고 있다. 아 지금 오고 있다고 3개월 저 가을에 안 보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본인도 그렇지만 이 군사 안보적으로 그다음에 외교적으로 그다음에 경제 문제 지금 뭐 너무 심각합니다. 아 작년에 경제 문제를 물가가 그렇게 올라가는데 3개월 외국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눈이 야겠지만 그래 그때 그러니까 내치를 지금 이렇게 편개치다. 그러니까 내치하고 밸런스가 이루어진다고 내가 눈이 야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역겨웠던 거는 아니 본인이 뭐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법밖에 공부한 게 아니고 검사하고 수사밖에 안 했잖아요. 그 정치를 알간? 정치를 아무도 정치를 모르는데? 몰라도 좋아. 그런데 뭐 전체 회의하면 본인이 뭐 전 분야를 혼자 다 떠들어. 근데 속으로 야 저거 뭐는 배워야지. 바보 아닌 이상 자기가 저 아니 떠든다고 누가 믿을 사람이 한 시간 있냐지. 동안 하는데 59분 뜨던데요. 59분.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정치, 외교, 안보, 국방부 자기가 다 혼자 다 하더구만. 근데 지시하고. 보고서 본 거 그걸 보고 이제 이거구나 해가지고 그냥 떠드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3편 되지. 2편짜리 보고서.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모두 얘기만 하고 사실은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그 사람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해야지. 독재도 아니고 어쩌고 이게 창피한 겁니다. 본인이 그냥 남 주소 죽어준 거 떠들고 있는 게 이게 뭔데 그래. 지금 저 외국에 여론조사 나왔는데 22, 3개국 자유주의 지도자 중에서 이제 선거하는 자유진영의 지도자 인기 조사를 했는데 꼴찌에서 두 번째. 외신에. 자 우리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이주성 교수님이 큰일 났어요. 참 그 애국심이 남다르고 역사학자로서 보는 시각이 남다르다 보니 뭐 화가 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보수 우파에서도 비판하는 시각이 너무나 많죠. 특히 이 국민의힘의 그 정강 정책을 보면 민주당하고 똑같아요. 두 개 당이 뭐 거의 싱크로율 100%입니다. 거의 99%. 그래서 90% 이상 가깝기 때문에 두 개의 정당을 국힘을 보수파 정당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요. 5.18을 뭐 5.18 민주화라고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번에 얼반 묘지에 와갔죠? 예. 그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면 이거는 진짜 제가 볼 땐 진짜 내절이 일어나. 아니 이번에 좀 다시 윤 대통령이 다시 5.18 응원했죠. 또 때문에 늦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전면전을 네. 우파는 저는 해야 돼요 준비를.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할 때마다 자주 지금 뭐 총선 끝나고 총 3번밖에 못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췌장염 조금 나아져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떠있는 분들은 좀 연락을 주시라. 어쨌든 진짜 깨어있는 우파들이 목숨 걸 우파들은 좀 모이자. 대비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고 공감하신 분들은 저희 뉴스타운으로 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수님 이제 1시간이 다 돼갑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걱정하듯이 나라의 운명이 지금 저 22대 국회가 개설되면은 본격화 윤석열 정부 퇴진에 본격적으로 지금 자익들이 지금 설치가 될 텐데 지금 우리 보수 우익들이 그래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모여서 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협의체를 만들고 또 내하고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양보하면서 큰 덩치를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를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리사욕을 좀 버리시고 큰 마음 속에서 서로의 모든 것을 중심을 모아가지고 이 좌익의 제2차 촛불 혁명, 그때따라 합시다. 촛불 혁명 내지 민중민주주의 촛불 폭동 민중민주주의 세력에 저항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를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민 여러분, 그다음 해동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 뭐 저한테도 연락들이 많이 오셔요. 지금 잠 못 자는 나라 걱정에 잠 못 자는 분이 1,000만 명은 넘습니다. 그 1,000만 명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깨어나서 소통을 좀 연락도 주시기 바라고요. 금방 뭐 이주찬 교수님하고 저희가 토크를 했지만 이제 안팎으로 특히 국가안보, 경제 뭐 전 분야가 다 무너져 있고요. 윤석열 정부는 그래도 자기네끼리 검사들끼리 끼리끼리 하고 있습니다. 이 언제 어떤 이제 저는 뭐 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는데 자 이제 내일부터 국회는 이제 열립니다. 저는 이제 이 진짜 최악의 국회다 이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걱정할 게 아니다. 이제는 나라를 걱정해야 될 때가 진짜 왔다. 말로만 목숨 걸고 나라 지킨다 하지 마시고 저번에 이제 목숨 걸고 나라 지킨다는 뭐 목사들이 있었잖아요. 좀 이번에 좀 목숨을 걸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숨 걸 일이 저는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애국심이 있는 분들은 함께 좀 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교수님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좋은 방송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